안녕하십니까. 저는 3학년 박승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학교 대선배이신 이용규 선배님을 모시고 건설 환경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승현 씨. 예. 선배님 학창 시절에는 혹시 어떠셨나요? 저의 학창 시절은 그냥 평범했던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뭐 청소 시간이면 친구들하고 나무 밑에서 같이 책도 보고 담소도 나누고 또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건설 환경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건설 환경 분야에 대해서 그 미로 진례 방향성이랑은 어떻게 되나요? 예, 건설 환경 분야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식, 주 중에 주와 관계된 그런 분야입니다. 주로 지금 집을 짓는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또 상하수도를 놓는다든지 고속도로를 놓는다든지 도로나 항만을 놓는 등 우리 주거 문화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우리 사람 인류가 존재하는 한 꼭 필요한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건설 환경 분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과목을 중요시 여겨야 되나요? 마음가짐은 자기가 일단 관심 있고 또 좋아해야겠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일을 끌려가면서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과목은 제가 경험하기에는 뭐 수학을 좀 잘하면 좋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철학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치관의 확립이라든지. 그래서 좀 책도 많이 고등학교 때는 읽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결국은 건설 환경 분야에 진출하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토목환경공학과 그 건축학과 환경공학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예, 그 차이점은 토목과는 주로 아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도로, 항만 이런 걸 놓는 것을 주로 해요. 그래서 고속도로라든지 또 다리라든지 저수지, 댐 이런 걸 건설하는 분야가 주로 토목과가 하는 일이죠. 또 건축과는 주로 집 짓는 일이에요. 집을 짓거나 아파트를 짓거나 상가를 짓거나 건물을 짓는 것이고, 환경공학과는 이러한 토목과나 건축과와 관계돼 있는 상황에 주로 우리 환경과 관련된 것, 예를 들면 지금 뭐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또는 상하수도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그 우호수 정화라든지 또 공원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조경이라든지 또 생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 건축학과를 졸업한 이후에는 어떤 직업을 취득할 수 있나요? 예, 건축과는 주로 예전에는 건축과에서 졸업을 하면 건축과나 건축공학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과가 나눠져 있어서 건축과는 우리 집을 짓는데 설계를 하는 과고, 건축공학과는 이 설계 도면에 의해서 시공을 하는 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는 졸업하면 건축사를 따서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건축공학과가 나오면은 건축 시공사를 따서 시공기술 쪽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자기 나름대로의 그 방향성에 따라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건축공학과를 나오면은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런 이제 제도적인 게 있는데,
사회가 발달되고 분화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건축과를 나오면 건축 그 설계나 시공을 다 할 수 있었는데 건축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설계와 시공으로 제도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될 분들은 건축학과로 진학을 하고 시공을 원하는 사람들은 건축공학으로 진학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대학을 진학할 때 이걸 미리 정하고 대학을 입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건축가들은 일을 어떻게 얻나요? 건축과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집을 지을 때 맨 처음에 우리가 집이 의뢰가 오면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아파트를 많이 짓지만 맨 먼저 아파트를 지을 때 땅을 구매를 하죠. 구매를 해서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드로잉, 즉 설계를 해요. 아파트를 어떻게 질 것인지 설계를 할 때 그 시공을 염두에 대해서 두고 설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가 뭐 평수를 24평이든지 31평, 뭐 48평, 59평, 뭐 62평, 뭐 77평, 100평도 요즘 아파트를 짓습니다만은 이것을 드로잉을 하는 거예요. 건축사가 설계를 하는 것은 그 영역이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건축 공학, 즉 건축 시공사가 그 설계를 바탕으로 이렇게 시공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제가 궁금했던 질문인데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보다는 어떠한 재능을 지녔냐가 중요하게 판단이 된다고 하시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물론 좋은 대학을 가서 건축학과나 건축공학과를 나오면 확률적으로 더 높겠죠. 성공할 확률이.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인류대학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대학의 건축과나 건축공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성공할 확률이 줄어들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을 즐기면서 하는 그런 사람과 내가 마지못해 끌려가면서 하는 일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만약에 건축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과를 가세요. 그걸 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건설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건설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토목, 건축, 환경을 토탈 아우르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토목 분야, 건축 분야, 환경 분야 거기에 대해서 분야가 다 있어요. 또 요즘에는 또 이제 그 개발 분야까지 다시 만들어서 이걸 아우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현재 새만금의 아파트를 지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에코시티에도 아파트를 지고 있고 또 새만금 고속도로에서도 우리가 209, 709도 참여하고 있고 또 저수지나 댐도 일부 우리가 짓고 있어요. 또 조경공사도 여러 군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은 아까 말씀하신 토목, 건축, 환경문화를 통틀어서 운영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도 건축가에 대한 꿈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꿈을 넘어서 건설 회사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더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보기를 권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건축학과를 나와서 건설 분야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려면은 방법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건축학과를 나와서 건축사를 따서 개별적으로 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분들은 건설회사를 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건설회사에 입사를 해도 되고, 아까 공학과를 나와서 건설 시공기술사를 가지고 건설회사에 가서 그 파트에서 일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나와서 자기 회사를 차리면 되죠. 주위에 보면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재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나요? 우리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사회에 나오면 꼭 해야 할 일이 신뢰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신뢰받는 사람이 항상 성공합니다. 신뢰받는 우리 후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설 환경 분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